안녕하십니까. 대구의 구석구석 소식을 알려주는 대구 부동산 TV입니다. 1탄 대구 지역 분석, 2탄 수성구 지역 분석, 3탄 수성구 아파트 분석에 이어 오늘은 대구 중구 지역 분석과 아파트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제가 투자, 매수 관련하여 드리는 말씀은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각자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 개별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든지 매수를 하실 때는 꼼꼼하게 체킹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동산 지인 사이트에 접속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지역 분석이 나옵니다. 로그인을 하고 지역 분석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지역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구시 중구를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는 것은 대봉동에 9단지, 남산동에 18단지, 대신동에 5단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매매량이 그렇게 많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입주나 물량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 공급량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적정 공급량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인구수 대비해서 적정 공급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적정 공급량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인구수에서 곱하기 0.005를 하시게 되면 적정 공급량이 나오게 됩니다.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구 인구가 77,136입니다. 곱하기 0.005를 하게 되면 적정 공급량은 385.68이 나옵니다. 일단 소점 뒷자리는 버림을 하고, 그러면 중구의 적정 공급량은 385입니다. 420으로 되어 있네요. 일단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 385를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는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시면 이렇게 시장 강도, 거래량, 수요 입주, 미분량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지역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강도라는 것은 그만큼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활발하지 않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매 시장 강도와 전세 시장 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점이 중구는 이렇게 매매와 전세 부분이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화면을 키워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옮겨서 놓고 보시면 2015년도, 16년, 17년 이렇게 가는데, 저희는 2019년, 18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도 1월에 기준을 놓고 보시면 매매 시장 강도가 116, 전세가 70입니다. 매매가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에는 매매는 148, 전세는 37입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이 2019년 4월인 것 같습니다. 이때는 매매가 83, 전세가 78,
그러던 것이 2019년 5월에는 매매보다 전세 시장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매 가격은 매매 거래량보다 실제 이렇게 전세 시장이 좀 더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직접적인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방법은 일단은 지금 필요한 부분은 삭제를 하고 이렇게 면으로 된 부분은 10년 동안의 을 평균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올려보시면 2020년 3월에 10년 동안의 을 평균 거래량은 73이었고 2020년 1월에 10년간 을 평균 거래량은 52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올해와 이렇게 지금 현재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8년 7월에는 월 평균 거래량과 매매 거래량이 비슷했는 것 같습니다. 2018년 9월에는 매매 거래량은 115, 월 평균은 54로 매매 거래량이 훨씬 많았습니다. 2019년 9월에 매매 거래량 64, 월 평균 거래량 63입니다. 비슷했습니다. 이 타이밍이 2019년 12월입니다. 매매 거래량 109, 월 평균 거래량이 53입니다. 3월로 오시면 매매 거래량이 35, 월 평균 거래량은 73, 반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3월에는. 그렇다면 임대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매를 빼고 역시 면과 곡선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2020년 3월에 임대 거래량 31, 임대 월 평균 10년간 거래량 52,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매매 거래량과 임대 거래량이 3월에는 다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에 매매 거래량 35, 월 평균 거래량 73, 임대 거래량 31, 임대 월 평균 거래량이 52입니다. 이번에는 수요 입주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수요 입주의 인구수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서 계산했던 부분 385가 인구수 곱하기 0.005를 했을 때 나오는 수치입니다. 이 점 참조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0년도를 좀 올려서 놓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2020년부터 보겠습니다. 2020년에 5월에 보시면 연별 입주량이 420입니다. 연별 수요량이 390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크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2020년 오면 월별 수요량은 없습니다. 연별 입주량과 연별 수요량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 2021년에 가시게 되면 21년에 9월에 보시면 연별 입주량이 937, 연별 수요량이 389입니다. 월별 입주량이 937로서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별 입주량이라는 것이 적정 공급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022년 3월에 보니까 연별 입주량이 3,823입니다. 연별 수요량은 388 해서 연별 수요량과 입주량이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2023년에 가보겠습니다. 2023년에 가면 연별 적정 입주량이 연별 수요량, 적정 공급량이 387입니다. 근데 연별 입주량이 2931이니까 거의 8배, 9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연별 수요량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적정 공급량입니다. 연별 입주량은 이 공급 초과 사항이 발생을 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년,
22년, 23년, 중구는 이렇게 3개 연도에 걸쳐서 계속 공급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점 참조하셔서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해서 다 초과 공급량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초과 공급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구에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신중함을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분양 부분을 보겠습니다. 참고로 미분양을 보시는 방법은 제가 다른 부분은 다 없애고 이 부분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된 것은 준공 이후에 미분양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곡선으로 된 그래프들은 자체 분양할 때 미분양 낳는 이런 물건입니다. 현재 보시면 미분양 물건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중구는. 그래서 미분양은 없는 상황인데 공급량은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대구 중구 읍면동 현황 4분면 시장 강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보시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세로축은 전세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전세 가격이 높다는 뜻입니다. 가로축은 매매입니다. 우측으로 갈수록 매매 가격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치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면에 있다는 것은 인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쪽 면에 있는 지역은 저평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평가 지역이라는 것은 전세 가격은 높은데 매매 가격이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은데 비해서 매매 가격이 낮다는 것은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쪽 우측편으로 갈수록 그리고 상단에 있을수록 1, 4분면에 있을수록 인기 지역이라는 것은 매매 가격도 높고 전세 가격도 높기 때문에 인기 지역이라는 겁니다. 2, 4분면은 저평가 지역, 3, 4분면은 매매 가격도 낮고 전세 가격도 낮기 때문에 비선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 4분면에 오면 매매 가격은 높고 전세 가격은 낮고 그렇다는 것은 고평가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구 상황은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좌측편 이렇게 선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편은 매매입니다. 매매 가격이 상승했는 거, 우측편은 전세 가격이 상승했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상승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하락입니다. 여기는 없는데 노란색은 보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구는 아파트 단지가 크게 많지 않아서 4분면을 가지고 분석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 점을 참고로 해서 아파트를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대구의 중구, 저는 특별히 최근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30평에서 40평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연차수는 30년 이상 되는 부분 다 포함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평형대에 39평, 30평대에 매매 시세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매 시세 가격 대신 39평 센트럴자이 6억 7,330만원입니다. 대구역 센트럴자이 39평 51세대 6억 5,610만원 이렇게 전세나 매매, 전세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세 대신 센트럴자이 4억 3천,
대구역 센트럴자이 39평, 전세 4억 920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고, 평당 가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평당 가격을 살펴보시면 이 부분도 잠시 키워서 한번 보겠습니다. 대신 센트럴자이가 39평이 평당 가격이 1698만원입니다. 대구역 센트럴자이 2년차, 이건 5년차 1642만원입니다. 중구에 있는 아파트들은 대체적으로 연차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4년차 대봉 태양 아너스 1616만원, 대신 센트럴자이 34평은 39평은 평당 1698만원이고 34평은 16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신역 대구역 센트럴자이 30평은 1564만원, 대구역 센트럴자이 39평은 1642만원, 거의 한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아파트를 대신 센트럴, 대구역 센트럴자이, 대봉 태양 아너스를 비교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보시면 매매 가격이나 매매 가격의 흐름, 전세 가격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입주 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측에 클릭하시면 현재 대신 센트럴자이 주변에 입주한 아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재밌는 사항이 있어서 한번 화면을 키워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대신 센트럴자이가 2015년 4월에 입주했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지금 현재 1615만원입니다. 이 편한 세상은 옆에 있는 거죠. 1107만원입니다. 가격 차이는 많이 납니다. 그런데 청라언덕역 서안 포레스트가 2022년 10월달에 입주를 하는데 분양가가 1566만원입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상대적으로 센트럴자이는 2015년입니다. 2015년에 입주를 했는데 2022년에 입주할 7년 차이가 납니다. 금액은 현재 대신 센트럴자이 금액이 훨씬 더 비쌉니다. 이 편한 세상 남산이 2020년 5월 아파트 분양가가 1221만원입니다. 여기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그래도 한 400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남산 롯데캐슬 21년 9월에 입주하는데 1449만원입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그래도 한 150만원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세대수도 937입니다.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은 바로 앞에 남산 초등학교도 있고 학교는 오히려 센트럴자이보다 초등학교를 품은 위치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위치가 좋다라는 그런 느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자료를 놓고 보시면 대신 센트럴자이와 비교했을 때 주변에 분양가가 싸기 때문에 조금은 피가 형성이 되어서 거래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예측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남산자이 하늘채도 1296세대입니다. 2022년 3월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은 초등학교를 도로를 건너지 않고 있는 학교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초품화라고 해서. 그래서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은 앞으로 계속 오를 수 있는 예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왼쪽 편에 있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살펴보시면 이 아파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대신 센트럴 자이입니다. 84 26평이 62세대, 또 119세대도 있고 125세대도 있습니다. 형에 따라서 조금 다른 거고, 34평은 559세대, 35평은 188세대입니다. 2020년 3월 21일 이때 시세 평균가는 6억 7천입니다. 매물 평균가는 7억, 그리고 시세 평균 4억 3천, 매물 평균 4억 5천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34평 기준에서 시세 평균 5억 5천, 매물 평균 5억 9천입니다. 그리고 시세 평균 전세는 4억, 매물 평균은 4억 천입니다. 이 부분을 매매하고 시세 평균 가격이 시세 차익은 1억 5천, 매물 평균 차익은 1억 8천입니다. 이 부분을 네이버에서 실제 매물이 나와 있는 사항을 한번 살펴보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매매 전세를 클릭하시고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매매가 5억 8천, 5억 7천, 5억 7천, 5억 8천에 나와 있는 것은 5억 7천 5백, 5억 5천, 5억 4천, 5억 7천 5백, 5억 7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는 4억, 4억 3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도 확인하실 수 있고 이렇게 눌러보시면 직접적으로 바로 네이버 매물 정보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 부분은 이 부분도 필요한 부분만 살려놓고 일단 나머지 부분은 정리를 좀 해놓고 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이렇게 곡선으로 된 부분은 중간 가격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가 된 부분은 지금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세모가 있는데 이거는 실거래가로 신고된 가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2020년 2월 15일에 실거래가로 22층이 5억 6,500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위에 올려보시면 2020년 3월 16일에 6억 2천입니다. 108동 17층입니다. 지금 센트럴 자이는 매매 물건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매 물건이 많다는 것은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변에 새로 신규로 입주할 아파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물이 많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물이 많다는 것은 가격에는 분명히 내림의 가능성이 충분히 배제하지를 못합니다. 여기 보시면 가격이 좀 2019년 8월 달에 금액이 103동 9층에 5억 9,500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렇게 조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신 센트럴 자이는 가격이 내림세입니다. 그리고 매물이 이렇게 많다는 거 아마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매물이 많습니다. 현재. 그리고 곡선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내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중간 가격입니다. 선이 여기 올려보시면 전세가 요 선보다 밑에도 이렇게 전세 가격이 거래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매물은 많이 나와요. 그다지 매매하고 비교하면 전세 물량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매매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상황. 이 부분은 우리가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실 수 있고, 아래로 내려가서 실거래가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부분이랑 거의 비슷한 그래프이기는 하지만 실거래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곡선 부분은 중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매물이 많이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금액도 이때 당시에 6억 2천, 5억 9천 이렇게 했던 부분 5억 7,700, 지금 현재 5억 8천도 매매된 게 있습니다. 2020년 3월에 5억 8천, 5억 8,500, 5억 9천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때 당시 6억 2천, 6억 얼마보다는 조금씩 가격이 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매물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많이 나와 있고 전세 물량은 그다지 많이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12월에 여기도 보시면 2018년 5억 9,700, 6억 2천, 6억 3천, 5억 9,800 했었습니다. 2019년 12월에 5억 8,800, 최고 가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5억 6,800, 10월에 5억 6,500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시게 되면 10월은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11월, 12월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시게 되면 대체적으로 조금 내려 있는 것 같습니다. 1월 달에 5억 7,300, 5억 9천, 5억 8천. 2018년도와 비교하면 조금 다소 많이 내림 현상이 있는데 2019년도 이 타이밍과 비교하면 아직까지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저 가격도 이렇게 한번 비교를 개별적으로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세 가격도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 전세 가격이 최고가 3억 7천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억 7천, 3억 7천, 그리고 전세 가격 4억 2천, 4억 3천, 4억 3천, 4억 2천. 전세 가격은 아직까지는 이때 2018년도 12월, 11월보다는 조금 상승을 하는 상황이고 매매 가격은 조금 내린 상황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많은 양의 공급 물량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구 중구의 지역 분석과 아파트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중구에 입성하시려는 분은 여러가지 경제 상황과 수요 공급이라는 측면을 잘 살펴서 신중한 접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